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화려한 날들의 가장 긴장감 넘치는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폭풍이 시작된 순간을 중심으로 다음 이야기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방문, 단 한 사람의 선택이 모든 관계를 뒤흔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이 장면이 앞으로의 전개를 완전히 바꿔놓는지 자연스럽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수빈이라는 이름이 회장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었다. 박성재의 여자친구이자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선배의 여동생이라는 정체성을 밝힌 순간부터 이미 평범한 방문은 아니었다. 보통의 아가씨라면 대기업 회장 앞에서 몸을 낮추고 시선을 피했겠지만 수빈은 오히려 눈빛을 반짝이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을 드러냈다. 박진석 회장은 아들 성재의 이름이 언급되자 미세하게 눈썹을 들어 올렸고 그 작은 반응 하나로도 이 만남이 단순한 인사가 아님을 직감했다. 수빈은 숨고를 틈조차 주지 않고 박성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아버지가 모르는 사이 새어머니에게 어떤 대접을 받아왔는지를 차분히 풀어냈다. 웃음 뒤에 숨겨진 가정의 균열, 아버지 앞에서는 늘 온화한 얼굴만 보이던 사모님의 이중적인 태도까지 그녀의 설명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정확했다. 박진석은 탁자를 두드리며 더 말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수빈은 결국 결정적인 사실을 꺼냈다. 사모님이 따로 불러 성재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그럼에도 수빈은 한 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태도는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 회장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박진석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고 수빈은 사모님의 본 모습을 회장에게 직접 증명하겠다고 답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의 회장실의 공기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곧 팽팽한 열기로 변했다. 수빈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자신이 가만히 있어도 사모님은 반드시 먼저 움직일 것이고 그 순간이 오면 회장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 틀리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그 대가로 박성재 곁에서 물러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자신의 말이 맞는다면 성재와의 교제를 허락해달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그제야 박진석의 손놀림이 멈췄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택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집안의 진실을 직면하겠다는 결심에 가까웠다. 회장실을 나온 수빈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미 머릿속에는 다음 수가 그려져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회사의 재단 건물이었다. 로비 한가운데 세워진 안내판에서 수빈은 후원자 명단과 이사, 자문위원 이름을 차례로 훑었다. 그 중에서도 고성이란 이름이 가장 위에 박혀 있었다. 사모님과 깊게 얽힌 인물, 그리고 재단의 실질적인 힘을 쥔 사람 중 하나였다. 수빈은 그 이름을 사진으로 남기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주머니에 넣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한 것도 계산된 행동이었다. 한 층씩 조용히 올라가며 복도를 스치는 낮은 목소리들을 놓치지 않았다. 조심하라는 말, 오늘 사장님이 온다는 소문, 평소와 다른 긴장감. 수빈은 그 단서 하나만으로 방향을 틀어 사무실이 아닌 탕비실로 향했다. 사람들이 가장 경계를 풀고 진짜 이야기를 흘리는 공간이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컵 하나를 들고 서 있던 수빈은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유지했다. 곧 직원 2명이 들어왔고 그들의 조심스러운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재단과 사모님, 그리고 최근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묘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였다. 수빈은 그 모든 말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이곳에서 흘러나온 사소한 정보 하나가 곧 박진석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수빈이 들은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한 단어, 한 이름이 앞으로 사모님의 행동을 어떻게 끌어낼지,
박성재가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조용한 탕비실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곧 화려한 날들의 판도를 뒤집을 불씨가 된다는 점입니다. 재단 건물 안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화려한 날들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비밀들이 마치 서로를 밀어내듯 천천히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수빈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컵을 들고 서 있었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컵을 내려놓지 않은 이유도 삼키는 소리 하나조차 허락하지 않은 이유도 모두 같았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직원들의 낮은 목소리는 재단 내부에서 이미 공공연한 소문처럼 흘러다니고 있었고 병원이라는 단어는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회장도 모르게 일정에도 남기지 않고 반복되는 방문. 그 은밀함 자체가 누군가의 약점이라는 사실을 수빈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녹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빈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다. 호기심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화려한 날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증거라는 걸 수빈은 이미 배워버린 사람이었다. 직원들이 자리를 뜨고 복도의 소음이 멀어지자 그제야 수빈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재단을 빠져나왔다. 그 과정에서 마주친 고성의 개인 비서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 위아래를 재는 듯한 차가운 시선, 그리고 공식 일정은 공유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 하지만 수빈은 물러서지 않았다. 한 발짝 더 다가가지 않은 대신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었다. 사모님, 회장님, 그리고 박진석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화면 위에 떠오른 순간 비서의 표정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수빈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이 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누가 먼저 흔들리느냐였다. 결국 입에서 흘러나온 병원 이름은 청아병원이었다. 오후 4시 정확한 시간까지 확인한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감사의 말은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재단을 나선 수빈은 택시에 오르자마자 청아병원을 목적지로 말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않았다. 화려한 날들 속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항상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차 안에서 수빈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에는 박진석도 성재도 아니었다. 메시지를 받은 고성은 재단 차량 안에서 화면을 확인했지만 반응은 없었다. 읽고 지운 것도 아니었다. 단순히 무시했다. 그 무시는 곧 자신이 아직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오만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벌어질 일의 신호이기도 했다. 고성은 병원으로 향하라고 지시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그는 알지 못했다. 청아병원에 먼저 도착한 수빈은 가장 사람들이 많은 1층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입구와 엘리베이터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 숨을 죽인 채 시간을 세는 동안 시계는 냉정하게 흘러갔다. 3시 55분, 3시 58분, 그리고 정확히 오후 4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고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핸드백을 정리하는 손짓,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는 걸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완벽한 연출이었다. 그러나 수빈의 시선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장면처럼 또렷이 각인됐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시작에 불과했다. 화려한 날들이 계속되는 한, 감춰진 진실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차례가 고성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수빈은 커피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미소를 지웠다. 이제 웃는 얼굴 뒤에 숨길 필요는 없었다. 다음 날들의 화려함은 분명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으로 번져갈 것이었기 때문이다. 수빈은 고성이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유리창에 비친 흐릿한 그림자를 통해
그녀의 움직임을 쫓았다. 지금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수빈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고성이는 병원 안내판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복도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이곳이 익숙하다는 뜻이었다. 수빈은 바로 따라가지 않았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를 유지했다. 발걸음 소리 하나까지 계산하며 뒤를 따랐다. 고성이가 멈춰 선 곳은 VIP 병실 구역이었다. 일반 병동과는 공기가 달랐다. 이 구역에 들어온 순간 수빈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기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수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와 녹음을 동시에 켜두었다. 화면을 볼 여유는 없었다. 중요한 건 소리였다. 잠시 후 병실 안쪽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성의 목소리였다. 언제나 날카롭고 위압적이던 그 톤이 아니었다. 낮고 부드러웠다. 수빈에게 찾아와 당장 헤어지라며 소리치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들려온 이름 하나에 수빈의 머릿속이 얼어붙었다. 우진이라는 이름이었다. 눈을 깜빡일 수조차 없었다. 이름이 공기를 가르며 지나간 순간 수빈은 이곳에서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비밀의 문 앞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곧이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힘이 없어 보였지만 또렷했다. 왜 또 왔느냐는 말,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 말에 고성이는 단호하게 받아쳤다. 자신이 엄마인데 어떻게 안 오느냐는 말이 이어졌다. 그 순간 수빈의 손가락이 녹음 버튼을 더욱 강하게 눌렀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다. 잠시의 정적 뒤에 고성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섬뜩했다. 그 웃음 속에서 고성이는 아무렇지 않게 모든 것을 드러냈다. 쌍둥이 은우의 간을 우진에게 이식했다는 사실, 은우는 지금 멀쩡히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말, 그리고 우진은 그저 건강한 척만 하면 된다는 말이 이어졌다. 유학도 이제 끝내야 한다는 말, 회장님의 댁으로 들어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여졌다. 그 모든 말은 계획처럼 정교했고 생명조차 계산의 일부로 취급하는 냉혹함이 묻어 있었다. 고성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다.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졌다. 우진에게 후계자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다. 박성재가 회장님의 눈에 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지금 이 판에서 누가 살아남을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한 말투였다. 쌍둥이, 간 이식, 후계자. 퍼즐 조각들이 고성이의 입에서 차례로 흘러나올 때마다 수빈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지금 뛰쳐나가면 모든 게 끝이었다. 지금은 오직 듣고 기억해야 했다. 그때 병실 문이 안쪽에서 열릴 듯 말 듯 움직였다. 수빈은 반사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숨을 멈춘 채 벽에 몸을 밀착했다.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다시 닫혔다. 안쪽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소리만 들렸다. 그제야 수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울렸다. 잠시 후 고성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조금 전 문자를 하나 받았다는 말이 이어졌다. 남자의 목소리가 누구냐고 묻자 고성이는 비웃듯 답했다. 박성재의 여자친구라는 말, 성재가 스스로 아버지 눈에 벗어날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 차갑게 흘러나왔다. 아직은 귀엽다는 말이 덧붙여졌다. 그 단어 하나에 수빈의 얼굴이 굳었다. 귀엽다는 말은 아직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수빈은 휴대폰 화면을 껐다. 녹음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소리만 차단한 채 수빈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빠져나왔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길게 늘어졌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수빈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누군가를 기다렸다. 충분한 녹음 시간이 확보된 화면을 확인하며 낮게 중얼거렸다. 움직였네. 이제 고성이가 무시했던 문자 하나가 무시할 수 없는 증거가 될 차례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고성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표정은 평온했다. 다만 손만 바쁘게 가방끈을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수빈을 보는 순간 고성이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당황은 아주 짧았지만 분명했다. 수빈이 왜 여기에 있느냐는 말이 급히 튀어나왔다. 수빈은 웃지 않았다. 고성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가 시선을 천천히 가방으로 내렸다. 다시 눈을 올렸다. 사모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은 담담했지만 날카로웠다. 그 순간 고성이의 웃음이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깨졌다. 화려한 날들 뒤편에서 숨겨져 있던 진실은 이제 수빈의 손안에 들어와 있었고, 다음 회차에서 이 녹음이 누구의 인생을 무너뜨릴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고성의 웃음은 여전히 완벽해 보였지만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긴 순간을 수빈은 놓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얼굴, 위기일수록 더 단단히 고정되는 미소. 그러나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성의 입꼬리는 웃고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수빈은 그 틈을 정확히 찔렀다. 휴대폰 화면에 잠깐 떠오른 녹음 시간, 읽을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고 바로 꺼버린 행동은 위협이자 경고였다. 그 짧은 순간 고성의 호흡이 어긋났고 감춰왔던 불안이 표면 위로 올라왔다. 후계자라는 단어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치명적이었다.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공기 속에 떠다니는 것만으로도 고성의 표정은 굳어갔다. 하지만 고성은 폭발하지 않았다. 폭발은 패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황을 눌렀다. 따로 보자는 제안은 협상이자 통제의 시작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고성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유지했지만 고개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숨이 정리되지 않는 사람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호텔 라운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고성은 그래서 더 안전한 얼굴을 선택했다. 웃는 얼굴은 언제나 방패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올려놓은 가방은 묵직한 소리를 냈고 그 무게만큼이나 상황도 무거웠다. 수빈은 서두르지 않았다. 가방보다 먼저 본 것은 고성의 손이었다. 손끝의 떨림, 그것을 감추기 위해 손등을 쓸어내리는 작은 동작. 그 모든 것이 고성이 지금 얼마나 몰려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고성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본론을 던졌다. 수빈을 단순한 존재로 규정하려는 태도, 성재의 돈을 미끼로 상황을 끝내려는 계산. 하지만 수빈은 가방을 여러 번 확인하고 다시 닫았다. 더 들여다보는 순간, 이건 거래가 아니라 게임이 되기 때문이었다. 수빈의 짧은 웃음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특히 사모님이 알게 되는 순간 그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었다. 고성의 눈빛이 번뜩였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지금 밀지 않으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면 되느냐는 질문, 성재와의 관계를 끝내라는 요구. 그러나 수빈은 가방 대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꺼진 화면은 어떤 숫자보다도 위협적이었다. 수빈은 담담하게 자신의 진짜 패를 드러냈다. 돈보다 성재를 더 원한다는 사실, 그리고 고성이 아직도 그걸 모른다는 점을 찔렀다. 이어진 한마디는 결정타였다. 고성이 지금 너무 급해 보인다는 말, 그 말은 고성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고성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은 협박이자 스스로를 향한 주문처럼 들렸다. 다음 날, 박영나의 작업실은 조용했다. 수빈은 이지원에게서 주소만 받았을 뿐,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작업대 앞에 서 있던 영란은 수빈을 보자 손을 멈췄다. 수빈은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핵심만 던졌다. 고성희, 한우진, 쌍둥이, 간이식, 후계자. 5단어는 충분했다. 영란은 놀라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다. 수빈은 더 확인하지 않았다. 이미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해왔다는 사실, 영란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인정했다. 수빈은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증거를 보여줄 필요는 없었다. 수빈은 터뜨리는 쪽에 서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영란은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망설임은 없었다. 이제 둘이 함께 가는 거라는 말 없는 합의가 오갔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나에게 지금처럼만 버텨달라고 했다. 영나가 내쉰 짧은 숨에는 오랜 시간 홀로 견뎌온 무게가 담겨 있었다.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 두 사람의 동맹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됐다. 수빈이 작업실을 나서는 순간 화려한 날들의 판은 이미 뒤집히기 시작했다. 고성의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 성재를 둘러싼 후계자의 진실, 그리고 박영나가 지켜온 침묵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연결되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거래가 아닌 전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수빈이 서 있다. 그걸로 모든 감정은 정리된 듯 보였습니다. 수빈이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사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방향이 같았고, 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수빈이의 얼굴에는 미묘한 단단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표정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회사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야근을 자처하는 사람도 드문 시간이었지만 박성재는 여전히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하나만 불이 켜진 채 서류 위로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 노크는 없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고성희는 기척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고개만 들었을 뿐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성희는 앉지도 않고 성재를 내려다봤습니다. 최근 수빈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그 말투는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성재는 서류를 덮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러서며 거리를 만들었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눈빛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박진석 회장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위협이었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성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성희가 감추고 있는 행동들까지 함께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차분하게 짚어냈습니다. 그제야 고성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책임질 자신이 있느냐는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말은 허락도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그 시각 VIP 병실 안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한우진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문이 열리자 고개를 들었다가 영나 뒤에 서 있는 수빈이를 보고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영나는 짧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편이라는 말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수빈이는 인사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을 뿐이었고 우진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봤습니다.
영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서서 우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우진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이었지만 직접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은 또 다른 무게였습니다. 영란은 숨기지 않고 핵심만 짚었습니다. 어머니가 감춰온 일, 오빠의 수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워졌던 이름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쌓인 거짓이 응축돼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장면에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자는 제안이 나왔고 영란은 단호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우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휴대폰은 탁자 위에 놓였고 수빈이는 각도를 맞췄습니다. 우진은 바로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른 뒤 정면을 향했습니다. 말은 차분했고 준비된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해외 유학 이야기는 거짓이었고 한국에서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간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우진은 끝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진실은 그 아이가 어릴 적 보육원에 버려졌고 어머니가 선택적으로 데려간 존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진의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자신에게 간이 필요해졌을 때 어머니가 다시 그 아이를 찾아냈고 선택권 없이 수술대에 오르게 했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담겼습니다. 그럼에도 우진은 피해자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알고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 처음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짧게 사과했습니다. 변명도 조건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났고 우진은 이 영상을 직접 아버지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빈이는 그제야 녹화를 멈추고 휴대폰을 치웠습니다. 영란은 우진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오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진은 짧게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수빈이는 먼저 문 쪽으로 향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판이 완전히 아버지 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고 그 소리는 되돌릴 수 없다는 신호처럼 병실에 남았습니다. 그대로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박진석 회장실이었습니다. 이미 밤은 깊었지만 불은 꺼져 있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자리에 있었고 모든 것을 알고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빈이와 영나가 들어섰을 때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감춰졌던 진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기업, 그리고 화려한 날들 뒤에 숨겨진 균열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집무실 문이 열리던 순간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영나가 이수빈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박진석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지만 그 짧은 틈 사이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수빈의 손에는 이미 준비된 듯한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확신, 혹은 시작일 수도 있다는 각오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박진석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회장님 앞에서 더 이상 돌려 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사모님이 감춰왔던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떠올리듯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청아병원의 VIP 병실, 그리고 유학 중인 아들이라는 말로 포장돼 왔던 박우진의 실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있던 박우진, 그리고 그 수술의 진짜 출처가 무엇이었는지가 차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박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잔인했습니다.
사모님이 숨겨왔던 아들의 병, 그리고 그 병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방식. 버려졌다고 믿었던 딸의 간을 이용한 수술. 그 모든 사실이 한 줄 한 줄 박진석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영란은 그 옆에서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수빈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도망치지 않고 모든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이수빈은 자신이 왜 성재와 헤어지라는 요구를 받아야 했는지, 왜 돈으로 입을 막으려 했는지를 담담히 이어갔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빌미로 한 협박,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고성희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이 있다는 말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경고처럼 울렸습니다. 그제야 영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머니의 압박과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사과.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석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노보다 더 차가운 결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집어들고 낮은 목소리로 고성희에게 집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곧장 집으로 가겠다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고 코트조차 챙기지 않은 채 차 키만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수빈과 영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결과가 필요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의 집 현관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고성희는 늘 그렇듯 완벽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도 옷차림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이수빈이 함께 들어오는 순간 고성희의 표정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수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 하나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말 없이 식탁으로 향한 네 사람. 박진석은 식탁 위를 가리켰고 이수빈은 이미 켜져 있던 휴대폰을 올려두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리자 집안에는 다시 박우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쌍둥이 간 이식, 그리고 숨겨진 진실. 영상이 이어질수록 고성희의 얼굴에서 여유는 사라졌고 눈동자는 흔들리며 턱은 굳어갔습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집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 남았습니다. 박진석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한마디, 나가. 그 말에는 어떤 변명도, 어떤 설명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빈을 바라본 뒤 화려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현관 밖으로 밀려나듯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일까요? 가족도 며느리도 아닌 이수빈은 이미 판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녀는 고성희의 민낯을 하나씩 끌어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은 고성희는 이대로 물러날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서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수를 던질까요? 화려한 날들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 싸움의 끝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